빠방하이.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 마루코는 9살로 돌아왔습니다. 와, 빠키는 30. 우리나라에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짱구를 누를 정도의 높은 인기를 자랑하죠. 숨겨진 비밀도 정말 많은데요. 실화를 기반으로 한 무서운 괴담부터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검정 고무신과의 비교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마루코는 9살 속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장면 보셨나요? 기괴한 스토리로 삭제된 에피소드인데요. 여기엔 충격적인 사연이 담겨있죠. 마루코는 9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가의 실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고 사쿠라 모모코. 캐릭터, 배경, 에피소드 대부분이 모모코 작가의 9살 때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가 꿈이었던 작가. 졸업 후 우선 출판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근무 중 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사는 만화랑 직장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통보. 바로 쿨하게 퇴사행. 그 후 불과 2개월 만에 마루코는 9살 연재를 시작했죠. 결과는요? 대박! 당시 별다른 히트작이 없었던 리보는 마루코 덕분에 역대급 판매량을 이어갑니다. 이후 바로 애니메이션화된 마루코. 최고 시청률은 39.9%로 역대 애니 시청률 2위를 기록했고요. OST 앨범은 무려 130만 장 판매, 실사 드라마까지 22%의 시청률을 달성하며 역대급 성공을 거둡니다. 이렇게 대박이 난 이유요. 실화를 기반으로 한 공감 가는 스토리 덕분, 또한 기존 일상 애니와는 달리 엉뚱한 꼬마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 귀여운 마루코 덕분에 인기가 급상승했죠. 하지만 이런 대박 뒤에 작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니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에피소드입니다. 배경은 마루코의 꿈속. 어느 동굴 안에는 기괴한 탈을 쓴 종교단체가 신나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발각되고 깜짝 놀란 마루코. 각툭튀 왕자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죠. 알고 보니 탈을 쓴 종교단체는 같은 반 친구들. 와! 그러다가 갑자기 왕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미국의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는데요. 눈을 떠보니 할머니 집이라는 내용. 이 에피소드는 엉망진창인 전개에 기괴한 그림체에 난리가 나며 단행본에도 수록되지 못했습니다. 작가는 후일담에 이때 압박감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상태에서 애니각본에 에세이 작성에 잡지 연재는 단 일주일도 쉴 수가 없었다고 하죠. 아직까지 연재 중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사건 이후 1년 만에 마루코의 연재는 마감합니다. 이후엔 4컷 만화로 부정기 연재를 했는데요. 이 대작이 사실상 10년 만에 완결된 셈이죠. 이렇게 대박이 난 작품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니 창작의 고통이 상상도 안 가네요. 네, 마루코는 9살은 실화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인물과 관련된 괴담이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괴담. 마루코의 베프나 다름없는 할아버지. 항상 마루코의 편이 돼주는 다정한 할아버지이죠. 캐릭터의 이름도 작가님 할아버지 이름과 동일하다는 사실. 하지만 실제 할아버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엄격해서 모든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죠. 작가님은 이런 할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을 담아 이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반전에 각종 괴담이 떠돌았는데요. 가장 유명한 건 작가가 할아버지 장례식 때 고인의 얼굴을 보고 박장대소했다는 괴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작가님이 직접 해명했는데요. 돌아가셨다고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얼굴을 보고 웃지는 않았다. 언니가 입은 수의가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잠시 웃은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죠. 관련 괴담은 하나 더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저주설. 이 역할을 맡은 성우들 하나둘씩 안 좋은 일을 겪게 된 건데요. 1대 성우는 녹화 후 갑자기 쓰러져 암 진단을 받고 향년 56세로 세상을 떠났고요. 2대 성우는 뇌경색이 발병하여 모든 역에서 물러났죠. 다른 주요 배역 성우들은 그대로인데 할아버지 성우만 자주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연이겠지만 소름이네요. 다음은 사라진 유미짱 괴담. 지금은 마루코 친구하면 타마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요. 원래는 3인방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유미짱. 무려 만화책 1권부터 등장했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4화부터 등장, 142화까지 100회 넘게 등장한 캐릭터인데요. 슬슬 등장 횟수가 줄더니 142화 이후로는 캐릭터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많은 캐릭터가 추가되고 삭제되는 마루코이지만요. 주연급이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건 흔치 않은 일이죠. 이 때문에 각종 괴담이 퍼집니다. 유미짱의 실제 모델이 알고 보니 세상을 떠났다. 안 좋게 떠나다 보니 애니 속에서 흔적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죠. 유미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해명도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이유일지 궁금하네요. 마루코가 실화 기반으로 시작하긴 했지만요. 이처럼 각종 사생활에 대한 추측, 캐릭터들과 끊임없는 비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인터뷰를 자제하고 최대한 노출을 줄였다고 하죠. 대신 이런 마음들을 외전으로 풀어냈는데요. 놀라운 외전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꼬마 식구짱. 작가님이 직접 마루코는 9살을 패러디한 작품인데요. 여기 주인공은 사각 버전 마루코인 식구짱. 꿈과 희망이 넘치는 마루코는 9살과는 정반대의 매운맛입니다. 우선 주변 인물들 성격이 완전 객박해져
심해졌는데요. 타마는 성격이 더러워져서 시쿠를 엄청 괴롭히고요. 가족들 성격도 난폭해졌습니다. 내용도 충격인게요. 지각을 하자 선생님이 시쿠짱한테 부모가 쓰레기다라며 폭언을 퍼붓는 건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도 거의 왕따 수준으로 괴롭힘을 당하죠. 집에 와도 편들어주는 사람 한 명 없이 부모님한테 욕먹기만 합니다.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심이 다 파괴됐다 등 불쾌하다는 평가가 많은 작품입니다. 만 작가님의 한풀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마루코는 에세이 성격의 작품으로 비교적 자극적이고 사실적인 장면도 많이 나왔는데요. 애니화되면서 검열이 심해지고 아동화돼서 순도 100%의 순한맛 애니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푼 거라는 게 학교의 점심이죠. 다음은 혼자서 씨름. 이건 좀 더 작가님의 이야기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마루코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교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주인공의 이름도 작가님의 본명인 모모코. 캐릭터들도 실제 설정과 같아졌죠. 아빠는 실제처럼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컨셉이고요. 사이가 안 좋았던 할아버지는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마루코가 귀엽고 세상 걱정 없는 성격이라면 모모코는 감성적이고 살짝 우울한 성격으로 바뀌었죠. 모모코가 사춘기를 겪으며 첫사랑에 빠지는 장면, 타마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슬퍼하는 장면, 만화가가 되고 싶어 고민하며 우는 장면 등 마루코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루코는 9살을 그리게 된 계기와 과정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작가님이 얼마나 만화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작이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한 분들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초대박을 친 마루코는 9살, 일상물 애니의 판도를 확 바꿔버렸는데요. 짱구는 못 말려 등 수많은 일상물에 영향을 줬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바로 검정고무신. 우리나라에도 마루코같이 과거의 이야기를 담겠다며 제작된 작품이죠. 이 두 만화 모두 1970년대 언저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가족 구성도 오덕이를 빼면 비슷비슷. 주인공이 초등학교 3학년인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으니 우선 먹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검정고무신에는 된장도 없어서 적고 반찬도 김치가 전부인 반면 마루코에는 1인 1생선은 기본, 스테이크, 라멘, 타코야끼, 좀 잘 먹는 날엔 진수성찬이죠. 반면 검정고무신 진수성찬은 이런 느낌. 외식도 고급 초밥집에 가는 마루코. 검정고무신은 짜장면, 그것도 아이들 혼자 먹는 게 최고의 외식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락도 못 사오는 애들이 많은 검정고무신과는 달리 마루코에는 급식에 빵까지 나온다는 것. 이외에도 TV, 비디오 카메라, 백화점 등 짱구랑 비교해도 비슷할 정도의 마루코 속 배경, 검정고무신 신과는 너무 다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1970년대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로 모든 지역이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만 봐도 1966년 기준 한국은 300달러, 북한보다 못 사는 수준이었는데요. 일본은 2000달러에 육박했죠. 기영인에는 아버지가 무역회사를 다니는 중산층인데도 이러는 반면 마루코네는 가난한 집인데도 이러는 것 보면 양국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각 작품이 인기를 얻은 이유도 다릅니다. 한국에서의 검정고무신은 뼈아프게 가난했던 시절에 대한 슬픈 기억이, 일본에서의 마루코는 급성장하는 화려한 시절에 대한 향수가 주된 공감 포인트이죠. 이렇게 크게 차이나던 두 나라, 몇십 년 만에 1인당 GDP가 비슷해질 정도로 우리나라가 급성장했으니 마루코는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은데 검정고무신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옛날 얘기로 느껴지니까요. 이런 것 보면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네요. 짱구에 나온 레전드 공포 에피소드들, 사실 마루코가 원조입니다. 특히 9버전은 작화 때문인지 더 소름 돋는데요. 심령사진편, 공포의 인형편, 유령의 집편 등 소름 돋는 편이 많죠. 오늘은 그중 레전드 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뜨겁디 뜨거운 여름날, 마루코는 너무 덥다고 괜히 엄마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 타마가 집에 놀러오고 시원하게 빙수 하나 때린 후 밖에 놀러가죠. 길 가다가 만난 타로, 2차로 함께 아이스크림 하나를 더 때립니다. 더위도 있고 신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엥? 왜 못 보던 수풀이? 이걸 해치고 들어가자 눈앞에 보이는 대저택. 유럽풍의 고풍스러운 저택은 딱 봐도 낡아 보였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겁이 나지만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때 쾅 닫히는 문, 바로 거미줄 어택을 당하는데요. 거미줄 뿐인가요? 으스스한 분위기의 저택 안은 낡은 물건들로 꽉 차 있었죠. 그리고 보이는 정체불명의 초상화, 아마 이 저택의 주인이 아닐까 상상하는데 무서운 군복이 등장. 그때 갑자기 해골이 튀어나오고 아이들은 소리 지르며 뛰쳐나옵니다. 가족들에게 이 기묘한 얘기를 해보지만 웬 저택?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마루코는 억울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과 다시 갔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리 찾아도 저택, 심지어 수풀도 보이지 않았죠. 그럼 마루코가 본 건 뭐였을까요? 소름. 이건 작가님의 경험담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으스스한 부금에 소름 돋는 편입니다. 나중에 마루코 공포편만 모아서 리뷰해볼게요.
오래된 작품인 만큼 놀라운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2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검정고무신 속 옛날 먹방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 슈가룬.